자, 계속 할까요? 이번 주제는 6509나 6000 시리즈 스위치가 이제 하이 CPU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가 원래부터 그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위치라 그러면 하이 CPU 발생해도 누가 할 말이 없지만, 분명히 RP CPU가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갖다가 PFC 카드나 DFC 카드를 통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면서 메인에서 처리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없기는도 불구하고 이놈이 가끔씩 CPU가 많이 올라가요. CPU가 올라가면 패킷 드랍은 이슈가 아니에요. CPU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BGP나 OSPF 세션이 끊어지면 OSPF 컨버전스 타임 동안, 그다음 BGP 컨버전스 타임만 어마어마하게 패킷들이 드랍이 되기 때문에 진짜 무섭죠.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 트러블 슈팅 하는 방법, 어떻게 하이 CPU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트러블 슈팅 하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죠. 간단한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실 거, 일단은 스위치나 시스코 스위치 라우터의 기본적인 명령어 설정 방법은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카탈리스 6509 슈퍼바이저 엔진 하드웨어 아키텍처 했잖아요. 최악의 경우 CPU로 올라가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CPU에 펀트 된다 그러거든요. 펀트. 그러니까 DFC나 PFC가 처리를 못 해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CPU로 올라가야 되는 거. 왜 펀트를 시킬까요? 그거부터 한번, 그 펀트 된다 그래. PUNT, 펀팅. 펀칭 한다고 그러잖아요. 축구장에 가면 펀칭 안 하나? 왜 그럴까요? 왜? 자, CPU에서 돌리는 거는 뭐를 돌려요? iOS 운영체제 돌리잖아요. 이 iOS 운영체제는 새로운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잖아. 근데 PFC나 DFC는 하드웨어적으로 짜놓은 거 아니야. 거기 에이직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걔는 프로그램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얘가 처리를 못하면 CPU한테 주면 CPU가 뭐야? 운영체제 뒤져가서 그걸 갖다 뭔가 처리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CPU 펀트의 의미야. 이해돼요? 네. 근데 최악의 경우는 이제 CPU로 들어가는 패킷을 잡아가지고 진짜 어떤 것이 도대체 펀트가 되냐,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CPU 스판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거든요. 그러면 그 CPU 스판하게 되면 CPU로 들어가는 패킷을 잡아서 캡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캡처 툴들, 여러분 뭐 스니퍼라든지 와이어샤크라든지 이더리얼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CPU 유틸라이제이션도 이해를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기반 장비들, 소프트웨어 베이스는 CPU를 많이 쓴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기능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소프트웨어 짜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능 업그레이드가 되게 쉽고 기능들이 또 많아. 근데 하드웨어 기반 동작하는 장치를 하드웨어 베이스를 하는데 CPU 미사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고 적게 사용하는 거죠. 적게. 대부분은 전용 에이직 가지고 처리해. 근데 전용 에이직은 하드웨어에다 고는 거기 때문에 그 속아내는 하드웨어를 다시 그 찍어내기 전까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많이 못 바꾸잖아요. 그거를. 물론 바꾸는 것도 있어요. 칩에도 보면 뭐 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뭐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EP롬도 있고 뭐 EP롬도 있고 뭐도 뭐 바꾸기가 어려워요. 전용 칩을 바꾸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칩이 해소하지 못하는 거는 무조건 어디로 던지도록 됐겠어? CPU한테 던지도록 됐어. 그럼 CPU는 다시 자기 운영체제 파일 속 안에 그걸 처리하는 루틴이 있는지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그럼 그렇게 해서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그 프레임 드랍이죠. 뭐 패킷 드랍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 베이스는. 그래서 하드웨어 베이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가격도 일단 비싸죠. 퍼포먼스 좋죠. 근데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려워. 근데 조금이라도 가능한 건 뭐냐면, 일단 에이직에서 처리하는지 못하는 거 CPU한테 던져주면 CPU가
그동안에 iOS를 패치를 해갖고 그 패치에 그거를 뭐 해소하는 루틴이 들었다 그러면 그걸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둘게요. 여러분, 스위칭 프로세서하고 라우팅 프로세서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스위칭 프로세서는 레이어 2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라우팅 프로세서는 레이어 3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를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스위칭 CPU로 유발시키는 게 있고, 라우팅 CPU로 유발시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CPU 사용을 유발시키는 상황 및 기능, 일단 패킷이나 프레임이 그 스위치 자체를 목적지로 하는 것들이 있다는, 그 스위치 자체를 목적지로, 나를 건너가는 게 아니라 자체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들은 CPU로 펀트가 된다. 그러니까 컨트롤 패킷 중에 STP, CDP, VTP, HSRP, PAGP, LACP, UDLD, 뭐 라우팅 업데이트, SNMP, 텔넷, SSHARP, 이런 것들은 라우터 자체로 이렇게 목적지다 그러면 당연히 그 CPU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텔넷이 라우터를 건너간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패킷으로 간주돼서 CF 스위칭에 하드웨어 스위칭을 해서 바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메인 RP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한 프로세싱, CPU 잡이 요구되는 패킷, 그러니까 IP 옵션. 여러분, IP 패킷 구조에 보면 IP 옵션 필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옵션 필드도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종류 많은 거를 하드웨어 에이직에다 다 기능을 해놔야 되는데 못 해놨다는 얘기죠. 이게 하드웨어 에이직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주 빠르게 처리하는, 그러니까 많이 처리해야 되는 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다음 TTL 만료된 거, TTL 일로된 거, 만료된 거. 그래서 TTL 공격이라는 게 뭡니까? 목적지는 저긴데 TTL을 일로 보내. 그러면 라우터에서 TTL 그거를 하나 조리했는데 그 0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CPU에 올라가거든요. 그게 TTL 공격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프래그먼트 된 거, MTU보다 커갖고 프래그먼트 돼야 된다 그러면 CPU가 뭘 하죠? 그걸 쪼개야 되잖아요. 그 다음 프래그먼트 시퀀스 넘버 또 붙여줘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ICMP, MTU 뭐 등등 RPF 페일한 거, IPX, 애플 또 하드웨어 지원이 안 되는 것들 다 이게 CPU로 올라간다. ACL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처리해요. 아까 여러분 그 DFC나 PFC 기능 하드웨어 처리하는데 뒤에다가 로그라는 옵션 줘놨잖아요. 여러분 억세스3 다음에다가 시스로그를 남긴다고 뒤에다가 로그라는 옵션 줘놓으면 이게 뭐냐면 CPU로 펀트가 됩니다. 로그 없으면 하드웨어로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되도록 로그는 진짜 필요할 때 몇 번만 쓰고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죠. 넷플로우나 나트, 파트 베이스 특징 중에 얘네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패킷은 어디로? CPU로 펀트가 된다. 자, 멀티캐스트 트래픽 중에 뭐 핌 스누핑이라든지 IGMP 스누핑 같은 것들이 전부 TTL로 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PU로 펀트가 됩니다. 기타 소프트웨어 스위칭을 유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기타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드웨어 에이직으로 짜놓지 못한 것들 다 CPU로 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CPU를 유발하는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여러분이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토폴로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보자는 거죠. 뭐 스위치 2대 있고 와이어샤크 있고 중간에 익시아라고 하는 그 패킷 제너레이터죠. 테스터기. 약간 뭘 해서 뭐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들이 다음 파워포인트들을 결과를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뭔가 얘가 장비가 정규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CPU가 높더라